그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그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자면 그 기업금융이라는 건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예를 들면 뭐 M&A처럼 기업을 뭐 인수하거나 합병하거나 그런 일들도 그렇죠. 있을 거고 기업의 이제 뭐 자금 조달이나 이런 부분을 도와주는 거고 맞습니다. 자산 쪽을 말씀하신 거는 네. 한번 다시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? 그러니까 어떤 부분인지. 부동산 예를 들면 부동산 업무를 크게 나눠서 생각해 보면 뭐 PF 일한다, 뭐 또는 실물 매입하는 부서에서 일한다,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거든요. 그 뭐냐면 PF 일을 한다 그러면 그 아직 실물 자산이 완성되지 않은 단계죠. 당연히 건설이 안 됐으니까. 건설되기 전 단계에 이제 토지가 매입돼서 뭐 개발이 완료돼서 이제 착공 준비하는 어떤 프로젝트가 있었다면 그 프로젝트에 이제 PF 대출을 일으켜 준다든지, 그러니까 자금 조달을 해주는 거죠. 대출을 일으켜 주면서 자산을 착공을 시키고 이제 준공까지 가는 과정을 뭐 일련의 그런 금융적 활동을 해주는 투자 행위를 이제 PF 투자 행위 내지는 그 자산에 대한 투자 행위로 본단 말이에요. 물론 이제 그 법률적으로는 자산 자체는 누군가 소유하고 있어야 되다 보니까 그 SPC라고 부르는 소위 말해서 특수목적 법인이라는 어떤 법인이 자산을 소유하고 있어서 뭐 따지고 뭐 이것도 법인에 대한 투자지만 이건 껍데기 회사잖아요. 이 프로젝트만을 위한 껍데기 회사니까 사실 회사 투자로 보기는 어렵죠. 그리고 이제 아까 실물 자산 매입하는 부서다 그러면 이게 다 끝나가지고 이제 준공돼서 돌아가고 있는 부동산인 거죠. 예를 들면 무슨 오피스 건물을 인수한다. 그러면 뭐 서울 뭐 여의도에 있는 어떤 오피스를 매입한다. 그러면 그건 이제 실물 자산 매입하는 거래인 건데 PF 하는 거랑 좀 약간 궤가 다르죠. 기존에 돌아가고 있는 자산에 대한 매입을 하는 거니까 업사이드가 뭐 아주 높지는 않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대신 이제 안정적인 좀 그 렌탈 피가 추정이 되는 자산일 테니까 뭐 그런 거를 매입하는 부서 또한 자산을 사실은 매입하는 부서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자산을 거래하는 부서는 이제 자산을 좀 집중적으로 보고 설령 그 자산을 소유한 게 법인이 있더라도 그 법인은 이 자산만을 위해 만들어진 법인이어서 껍데기 회사에 불과하니까 그냥 큰 틀에서는 자산만 보는 거래다. 이렇게 본다면 아까 회사 기업금융적 투자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그 회사 안에 수많은 프로젝트가 있는 거죠. 아까 이제 재생에너지 개발하는 회사라고 했는데 이 회사 밑에는 예를 들면 한 200개의 SPC가 있는 거예요. 그러면 이 회사에 투자하는 거랑 이 개별 SPC에 투자하는 거랑 분명 다른 거고 이 회사에 투자한다는 거는 이 회사에 재직 중인 인력만 해도 한 30명 되는 회사니까 그럼 노무 관계 같은 것도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. 이 회사의 주주로서 참여하는 건데 이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어떤 근로자와 회사 간에 분쟁이 있었다. 그럼 이 노무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봐야 되잖아요. 근데 이런 자산단에 투자했을 때 이런 일이 있을 리가 없거든요. 그냥 껍데기 회사에 재직 중인 회사 사람도 있을 리도 없고 그냥 이 자산 자체만 보면 되는 거죠. 네, 그렇게 좀 차이가 있다. 네, 그런 점에서. 네, 설명 감사합니다. 그러면 자산운용업에 대한 이야기 오늘 좀 이제 주제로 다루다 보니까 운용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. 자산운용업을 한 문장으로 정의한다면 자산운용업이라는 이제 주제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떻게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? 자산운용사라는 게 펀드 매니저가 뭐 꽃이다 이랬을 때 그 펀드 매니저라는 데서도 제 생각에 좀 답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운용사는 자기 돈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는 곳은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투자자의 돈을 유치해 와서 펀드를 만들고 그 펀드를 가지고 투자 활동을 하는 곳이 운용사니까 어떻게 보면 투자자 같지만 사실은 쩐주가 아니라는 거죠. 쉽게 말하면 돈을 가진 자는 저기 멀리 어딘가 있고 그 사람이 저희에게 돈을 투자해줘야 우리는 돈이 생겨서 그 돈 가지고 뭔가 운용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. 투자 행위, 운용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뭐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자면 뭐 남의 돈을 가져와서 뭔가 가치를 창출해내는 일을 하고 있는 곳이 저는 운용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메시지 안에는 저는 이제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사실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. 남의 돈을 가져와야만 하는 어떤 숙명, 네, 거기에서 많은 이제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그리고 또 가치 창출을 해야 되는 회사잖아요. 남의 돈 가져와서 가치 창출 없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거 없이 그냥 돈만 굴려준다. 예를 들면 그냥 예금에만 넣어줘도 되잖아요. 예금에만 넣어주고 그냥 잘 굴렸죠 하면 그걸 절대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해내야 되는 일을 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. 그러니까 네, 그 한마디가 저는 좀 요약을 해준다고 생각합니다.
자산운용사는 결국에 이제 이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외부 이제 투자자들, 그 투자자는 뭐 기관 투자자가 될 수도 있고 또 개인 투자자들도 있으시잖아요. 뭐 은행이나 증권사를 통해서 이제 펀드 가입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분들의 돈을 위탁을 받아서 운용을 해서 그 운용한 수익을 이제 보통 이제 수수료, 피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먹고 사는 집단이 자산운용사인 거잖아요. 네, 그래서 또 이제 그 펀딩을 할 때 이제 느끼는 이제 매니저들과 마케팅 하시는 분들의 이제 또 애로사항이 또 좀 있고 또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되는 또 스트레스와 압박이 또 있는 거고, 네, 그러시다고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.